빅픽처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골디락스라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 골디락스와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인데 썸머랠리 가능성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썸머랠리가 온다라고 여러 차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어떤 예상 시나리오 좀 짜고 계신지 살짝 좀 공개를 해주세요. 네,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오지만 미국 증시는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주에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1%, S&P 500이 1.7%, 나스닥이 1.9%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성장주,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오는 내용인데 그 썸머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이 향후 이제 7, 8월 동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가 발표될 때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도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낮은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달러 지수도 90에서 95 사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2, 4분기 실적이 7월 말부터 발표될 텐데 이는 역대 최고치 숫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썸머랠리를 기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지만 추세적 주기로 놓고 봤었을 때 향후 6년 내지 7년 동안 아주 큰 폭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왔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 기업 수들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 수가 2007, 8년도에 7,300개이던 것이 지금 2020년에는 3,463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큰 폭으로 줄었고요. 이렇게 이 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기업들이 이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역대 최고치가 나올 수 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기업들은 계속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여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했었을 때 미국의 이 매력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번 여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또 그만큼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에 주목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성장주 섹터 몇몇 종목군들 좀 꼽아서 상승 여력 좀 봐주세요. 네. 자, 일부에서는 그 반독점법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 특히 성장주, 대형주 투자를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한 중요한 부분은 독점이 아니라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또 이런 모습이 미국만 극한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뭐 외국계에 있는 기업들이라도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가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시행했던 게 한국 기업으로 놓고 보면 쿠팡 같은 기업이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13개 대표 종목들이 있죠. 성장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성장주, 기술주들인데 퀄컴이라든지 AMD,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인텔, 넷플릭스, 엔비디아 등등 테슬라도 포함해서 들여다봅니다. 이제 이 13개 대표적인 기술 성장주들의 상승 여력이 저희가 들여다보는 숫자로는 이 ROE 예상치가 41%나 되고 상승 여력은 53.7%나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대형주의 상승은 지속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미국의 성장주의 매력도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보통 이제 나스닥을 들여다보고 또 그 나스닥 안에서 100개 나스닥 기업들을 들여다보는데 지금 상승 여력이 나스닥 전체가 약 20%대라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30%가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과점화 현상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숫자가 좋게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가 0.62%포인트 이익 증가했고요. 전망치가. S&P 500도 0.9%, 나스닥은 1.2%, 또 나스닥 100기업은 1.35%,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대표적인 나스닥과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을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이익 추정치 계속 상향 조정되는군요. 그리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겠죠. 지금 고용하고 또 물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즈음에 이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그때도 이것이야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가 아닌가라는 얘기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안정적인 수준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고용 추이 나왔는데 85만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70만 명보다 훨씬 높아서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34만 명 이상이 레저 및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웠던 업종에서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이 23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67%나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또는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보고 있으면 지금 시간의 임금 상승률이 3.7% 정도 나오고 있어요. 전달 대비해서도 0.3%포인트, 이를 연간 환산하더라도 3.7% 정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 소비가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뭐 어느 정도 3%에서 5% 정도 사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면은 소매 판매 증가율이 아마도 연간 2%에서 6% 사이, 평균으로는 4% 수준 정도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 실업률 추이도 나왔는데 지금 5.8%에서 5.9%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숫자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가장 지켜보고 있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1.5%보다 훨씬 낮은 숫자에서 안정적인 모습, 현재 시점에서는 1.43, 1.44%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월급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소비도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번엔 대출 증가율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장기 금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 장단기 차를 보시면은 1.2% 수준으로 고점인 1.6% 수준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권은 여신을 빠르게 늘리지 않는 대출 증가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숫자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에 약 5%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목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를 뒷받침해 주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타나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정크 본드 금리 자체는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 점차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율도 현 수준 정도에서 유지가 되는 아주 골디락스를 잘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들여다보시면은요, 지금 5년 미래 예상 전망치를 보시면은 지금 2.17% 정도 나와요. 이게 2%의 미연준 목표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고점이었던 2.4% 이상에서
제법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수치라면 제가 볼 땐 골디락스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여건 점검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국제 유가 한번 봐야죠. 이 물가 상승에 상당히 큰 비중을 이 유가 상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거의 80달러 선 언저리까지 갔잖아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CRB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과거 2008년 산업재 버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시절에 350에서 470 수준과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이미 200 이상으로 확실히 올라왔고요. 전망치는 250까지도 도달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RB 인덱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140불 갔었을 때가 이 산업재 버블 시대에 이 400까지 CRB 인덱스가 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유가가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석유 리그 카운트라고 하죠. 미국에서 도대체 얼마나 몇 개의 생산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7월 2일 주에 376개 리그 카운트가 나옵니다. 이건 전주 대비해서 겨우 4개 증가한 거고요. 자, 이 숫자를 과거의 2018년 11월 고점인 888개와 비교했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또 2014년 10월 고점이었던 1609개 대비해서는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만큼 공급 자체를 굉장히 많이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너무 많이 살아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조절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셰일가스 회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만큼 셰일가스 회사들은 지금 현재 부채를 줄여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유가가 향후 추가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CRB 인덱스도 그렇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모두 다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 즉 골디락스 구간이 재현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골디락스 기대와 함께 썸머 랠리를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